예. 그리고 제가 아까 조금 궁금해서 우리 소 위원장님이 잠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게 검찰 개혁 법안을 하면서 형사소송 절차 이 법이 손을 봐야 되는데 이제 용산의 사법행정비서관, 사법제도. 사법제도 비서관을 둬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면은 빠른 시일 내에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니요, 그걸 참고하시라고요. 거기서 법을 만들지는 않겠죠. 아니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시는 취지는 거기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네. 빠른 시일에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이 법을 그 정부 법안으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하는데 용산에서 그걸 검토한다는 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그거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지금은 검찰개혁 4법은 조직법이잖아요. 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조직이 확정되고 나면 그 조직 간에 운용하는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절차법은 확정된 조직에 맞춰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 학계의 의견, 그리고 정부의 의견, 혹은 법원의 의견, 이런 것들을 청취하고 그 어떤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사법제도 비서관이 신설돼서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자, 그, 들어보십시오. 예, 아니 제가 예, 아니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조금 더 마저 답변 네, 드릴게요. 그것은 대통령실에서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도 사법개혁 비서관을 신설해서 사법개혁과 관련된 것, 그리고 검찰개혁 이런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법이 완성되면 아마 각 당에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겠지만 각 당에서 그 법이 시행될 것에 맞춰서 준비하는 준비 단위를 각자 만들 것입니다. 당연히 민주당도 만들 것이고요. 그렇게 돌아갈 것인데 지금 아마 진술인들께서는 사법제도 비서관 신설이 잘 모르고 계실 가능성이 있으시니 그것을 제가 정보 제공 차원에서 사법제도 비서관이 신설되어 있고 그런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라는 것을 만내해 드린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용산에서 그런 법안을 만들 것이다 이런 취지로 들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요. 아니 아까 예, 말씀하실 때에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이 정도로 3개월, 하시고요. 6개월 내에 다 모여서 할 수 있겠냐를 질문하셔서 국회에서 어떻게 다 논의할 수 있겠냐를 말씀하셔서 논의하는 단위가 여러 개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양홍석 변호사님, 네. 제가 이걸 제가 좀 얼핏 봤는데요. 아까 우리 이광철 변호사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이 조직의 성격이 뭔가요? 이게 보니까 그 국무총리실 산하죠. 그러면은 행정기관 아닙니까? 그죠? 네,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이죠. 네. 그럼 행정기관이면은 행정기관이 하는 처분은 행정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어떤 그 사법적인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사법적인 작용을 하는 거는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건 네, 어떤 준사법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준사법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네, 그러니까 별도의 이제 불복 그렇죠. 절차를 두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렇죠. 별도의 그 불복 절차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 국가수사위원회의 성격이 참 나는 불분명하다. 이거 도대체 행정기관인지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사법적인 준사법적인 네. 기능을 왜냐하면은 그 수사 단계에도 개입하고 수사 이후에도 적정성 심의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성격 자체가 분명하지가 않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엄청난 권한을 가진 그런 기관이 될 것이다.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지금 여기 22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이첩 결정입니다. 그거 보면은 이제 뭔가 이제 이의 신청이 있었을 때
이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제 이의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수사심의회가 이제 보고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느냐면은 국가수사심의위원회가 이첩을 할 수 있는데 수사권의 범위에 관한 다른 법률이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수사권은 이게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규정에 의하면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도 사건 이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이첩 결정이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첩 결정이 법률보다 우선하면은 그건 좀 위헌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형태의 네. 법을 우선하는 위원회의 결정을 그런 관념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위헌성이 다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말 위원회가 이 어떤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를 하고 또 이런 것 자체가 저는 여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조직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행정기관인지 준사법기관인지 뭐 성격도 사실 불분명하고 또 거기에 엄청난 권한을 부여했고 과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사 기소가 분리한다고 해놓고 최종적으로 가서는 이런 부분이 무색할 만한 그런 조치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어떤 논의 단계에서 이게 출연을 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우리 이 형사사법 체계에 미칠 그 영향이 굉장히 저는 부작용이 심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이외에도 제가 보니까 우리 양 변호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게 연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또 그다음에 이제 이의 신청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중수청에도 그렇고 여기에도 그렇고 이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이의 신청 이게 너무 혼재돼 있어서 저도 잘 못 찾아가겠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조직은 간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간단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우리 양 변호사님 생각에는 지금 꼭 이 국가수사위원회가 이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사 기소 분리나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문제하고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해도 국가수사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고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 검찰 개혁은 다른 양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는 상당히 신중하게 이 도입 여부를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입한다 치더라도 권한은 상당 부분 덜어내거나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대로 둔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조금 위험한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이제 여러 수사기관들이 수사권을 가지게 되면은 수사권이 경합되거나 충돌되는 경우에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사실 법률로 수사권을 어디에 주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수사권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중수청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한다거나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 범죄의 경우에 공수처의 우선적인 수사권을 인정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조정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로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 그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한 어떤 위원회 그런 역할은 어떤 국가기구로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형태의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만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아마 사실은 만들어지기 어려울 겁니다. 구성 자체가 사실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구성이 대충 모양상 된다고 치더라도 이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관이 제대로 기능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서울중앙지검이나 그러니까 서울의 동남북서 검찰청의 반 정도는 사실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럴 것 같으면은 국가수사위원회를 왜 만드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는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고 좀 더 슬림한 형태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러면 만드나 마나 엄과가 예. 너무 많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조금 국가수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게 합의제 기관이잖아요. 사실 합의제 기관의 경우에는 어떤 책임이 희석되거든요. 책임이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